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침에 차 한 잔이 인생을 결정한다 입니다. 저자는 아놀드 베넷, 옮기니는 윤선원, 출판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했습니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차 한 잔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에 반기를 드는 당신에게 차 한 잔은 복근도 아니고 시험 답안지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 것이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시작이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듯이 차 한 잔의 여유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무엇이든 시작할 때에는 화려하게 치장한다. 새벽에 테니스를 친다든가 학원을 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다소 버거운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부담감도 같이 시작된다. 희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같이 커진다면 새벽의 신선감은 쉽게 깨어지고 만다. 커다란 잔치상을 차리라는 것이 아니다. 조간신문과 함께 커피 한 잔의 향기를 음미할 단 5분만이라도 우선 투자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차 한 잔에 다른 의미 부여는 말자. 단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시간을 낼 뿐이다. 명언록이나 장편 소설이나 평론집을 읽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면 잡지라도 차와 함께 즐긴다면 당신은 벌써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있다. 결국 그 차 한 잔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저 맛있는 녹차든지 커피든지 그저 한 잔의 차이지만 내가 마시는 이 차 한 잔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가교가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 자신이 이미 6시에 일어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6시에 일어나 단지 차를 한 잔 마시자 그 이상의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6시에 일어나는 목적은 그저 단순히 차 한 잔 마시는 것에 두자. 하지만 결국 그 차 한 잔이 내 인생을 서서히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제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내 큰 결과를 등에 지고 우뚝 서 있는 나를 곧 볼 것이다. 시간은 돈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 격언은 사실 커다란 잘못을 갖고 있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돈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기에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그 값어치가 약해진다. 간혹 주위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거나 풀빵 하나 사 먹지 못하고 돈만 모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거나 직접 대화를 해보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점이 있다. 돈을 모으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다거나 한때 너무 가난해 세상을 원망하면서 생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인생을 돈의 한정에서 환산한다.
그러나 인생은 셀 수 있는 돈의 가치 이상이다. 그 값어치는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크다. 인생의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시간을 돈으로 쓰는 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일, 이거야말로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모든 것이 이 시간의 이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행복의 가치도 이것에 달려있다.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나 빽빽히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당신의 윗조구리 속의 주머니에는 24시간의 풍족한 시간이 지갑 가득히 빳빳한 신끈으로 가득히 차 있다. 당신은 이 빳빳한 24시간의 지갑을 어떻게 열고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돈보다는 24시간 일하는 단 하루의 수입이 1년치 그리고 10년이 되고 마지막까지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따라 인생이 행복했는지 또는 불행했는지 결정될 수 있으리라. 하루 24시간 일하는 수입으로 필요한 시간을 모두 잘 처리할 수가 없게 되면 자칫 당신은 인생을 쓸모없이 보내고 마는 수가 있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주어지지만 그 양은 냉혹할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아무리 잘난 사람에게도 1분 1초의 덤이 없다. 우리들 중 누가 하루 24시간을 충분히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살 수 있을까에 산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히 살다, 어떻게든 그럭저럭 지낸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똑같이 한정된 시간밖에는 없다. 그 24시간은 누구에게든지 1초도 틀림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져 왔다. 단지 그 24시간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는 나 역시 궁금하다. 내게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글쎄, 이렇게 후회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 (365일) 매 시간을 살면서 적극적인 의욕도 없고 그 어떤 성취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단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획이 따로 필요할 리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매 시간 성취 의욕에 불타는 사람은 직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할 일이 많게 마련이며 따라서 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어떤 계획이든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되도록이면 미리 정해 놓는다. 예를 들어 업무상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그를 만날 시간뿐만 아니라 헤어질 시간까지도 메모지에 명시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너무 시간을 끌게 되는 친구나 모임에 가서는 적당한 시간에 다음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해두는 것도 권할 만하다. 즉 만나기는 하되 한두 시간 후의 적당한 시간에 다음 약속을 해두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직장인들에게는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무익한 모임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없던 약속이 갑자기 생긴다면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오늘 당장 약속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계획에 없던 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의 약속이나 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한 계획은 주로 전날 저녁에 세워두는 것이 좋다. 차분히 앉아 내일의 계획과 약속을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둔다면 내일 하루는 허둥댈 일도 갑자기 돌출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갑자기 돌출될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이미 여유 있는 계획으로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쌓여 있으므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자. 마음의 소리는 때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미리 예견해 준다. 내면의 진실한 애언자인 것이 곧 마음의 소리이다. 혼자가 아닌 내면의 나와 나 자신은 항상 최선일 것을 희망한다. 그렇지만 최악의 것도 예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쏘아 올린 화살이 맞출 수 있도록 목표는 좀 높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무 높은 목표는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다. 나의 한계를 내면의 소리에게 의논한 후 맞는 한계의 선을 긋는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안다. 이제 자신의 능력에 맞게 목표를 정한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시작의 길에 발을 옮기기 전에 먼저 목적지를 정하자.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만 성공을 잡을 수 있다. 항상 인생은 목적 지향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침의 차 한 잔이 인생을 결정한다.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